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놓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나토의 병력 배치를 거부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일대가 한때 전면 봉쇄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집단 세균성 폐 감염 사례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에만 6천 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LA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쟁 종식을 놓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관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이 제1 방어선이지만 미국도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정 추진 구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Now they're all here from Europe, biggest people in Europe, and they want to give protection. They feel very strongly about it, and we'll help them out with it. We supported the idea of the United States, of personally of President Trump, to stop this war, to make a diplomatic way of finishing this war, and we are ready for trilateral.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영토 교환 등 민감한 문제는 푸틴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군과 정보, 장비 가운데 뭘 바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모든 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하길 바란다는 걸 공개적으로 요구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전 열린 두 정상회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 차림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정장이 없느냐면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양복 차림이 멋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치켜세우자 이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협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수용하기로 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 자리에서 이 러시아의 미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낙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여운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협상 결과를 수용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결정할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3자 회담도 곧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회담 결과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나토의 병력 배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같은 제3국 정상들에게 미러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장외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의 다자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현지 시간 18일 낮,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참여로 군이 배치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군이 배치되면 갈등이 확대돼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종전 후 서방 군대를 안전 보장, 평화 유지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두는 건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영국, 프랑스 주도의 이른바 의지의 연합이 주장해온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의 이런 움직임은 적대 행위를 계속하려는 선동에 불과하고
우크라이나 갈등을 평화적으로 풀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다며 협상 작업에 개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각국 정상에게 공유하며 외교전에도 나섰습니다. 향후 종전 논의 과정에서 영토 분할 문제 등 갈등 발생 상황을 대비해 우호적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강윤우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일대가 한때 전면 봉쇄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26세 남성이 타임스퀘어 경찰서 앞에 수상한 물건을 두고 떠나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물체는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대를 전면 봉쇄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체포돼 정신 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집단 세균성 폐 감염 사례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례가 10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감염은 냉각탑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각탑 내부 물이 지나치게 따뜻하거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균이 번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기침과 발열, 두통과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만 6,000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했거나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는 테러 행위를 지지한 사례가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가 안보와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취소된 비자는 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4만 건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같은 기간 16,000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심사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의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도덕성 심사 대상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교육 수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이런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합법적인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폐지 운동을 이끌겠다며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와 관련한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의 부정을 막겠다며 오는 2026년 중간선거의 정직성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도 예고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 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우편 투표 사기 없이는 당선될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동쪽에 머물던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요일부터 더위가 시작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는 수요일 최고 기온이 화씨 104도, 섭씨 40도에 이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화씨 108도, 섭씨 4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 이어지는 불볕 더위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회사 리퍼블릭 서비스 노동자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파업으로 제때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악취는 물론 쥐와 벌레가 번식해 공중 보건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Oh, it's a public health hazard, no doubt about it. We all know rats carry diseases and bugs and, mice going on in there, and I don't want my kids around that. 지역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남서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2.5%로 전국 평균 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LA 카운티는 하순의 코로나19 수치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확산은 지난 1월 동남아에서 처음 확인돼 3월부터 미국에 전파된 전염력이 강한 스트레스더스 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 승무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공노조 소속 승무원 만여 명은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13만 명의 승객이 결항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r Canada has really refused to bargain with us, and they refused to bargain with us because they knew this government would come in on their white horse and try and save the day. Well, these workers here said, no, that's not on, we're going to stay on strike. 에어 캐나다는 4년간 38% 임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에서 실종됐던 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6세 위스퍼 오웬과 생후 8개월 된 딸은 지난달 15일 행방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일요일 120번 고속도로 다리 아래 운하에 가라앉아 있던 차량에서 이들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 수색단체는 오웬이 딸을 구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향한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사가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국은 지난 12일 포트 피어스 지역 170번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과 미니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미니밴의 3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탑승객인 30대 여성과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화물트럭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인도계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네티컷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대형 주택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슐타스 플레이스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전체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어린이 2명과 성인 2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미 주일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주미 대사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과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를 지냈습니다.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베트남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 전 대사는 주일 대사관 공사,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 등을 지낸 한국 외교부의 일본 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도 발맞춰 반북 흡수 통일을 기조로 삼았던 지난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선언한 데 이어 후속 조치도 지시한 겁니다.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서북 도서 포사격, 비무장지대 5km 이내 지상 사격장 훈련 등을 다시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했고 군사분계선 정찰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엔 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하면서 중단했던 서북 도서에서의 포사격 훈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통일부는 반북 흡수 통일, 자유 북진론을 골자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8.15 통일 독트린의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독트린은 자유, 인권 같은 가치나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국회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형 산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된 산불로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주요 관광지들도 불에 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산 주변을 에워싼 거대한 화염이 도로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벌판을 뒤덮은 불길에 소방관들이 애써 물을 뿌려보지만 강한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난 20건가량의 산불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갈리시아를 비롯해 레온과 아스투리아스 등 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2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째 계속된 산불로 지난주 스페인 전역에서 3명이 숨졌고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운 임야 1150제곱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Estamos aquí ya con cubos porque encima se nos ha ido la luz y no podemos usar las mangueras ni los motores del agua. 스페인 정부는 기존에 동원한 군병력 1,400명에 더해 500명을 추가로 산불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스페인과 이웃한 포르투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임야가 지난 사흘 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Muito aflitivo, muito aflitivo. Nem há palavras. Sem ajuda de ninguém, só dos amigos e de pouca gente cá está, mais nada. 포르투갈 중부와 북부에서 8개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 난 곳은 관광지로 유명한 피우다우 지역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도 진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치솟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글렌데일시에서 제14회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14회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지난 16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광복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글렌데일 시장 등 시 관계자와 화랑청소년재단, 위안부 행동케어 등이 참여했으며 추정화 감독이 연출한 뮤지컬 도산팀이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은 지난 2012년 글렌데일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공식 선포하면서 시작됐으며 글렌데일시는 매년 7월 30일을 한국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왔습니다. 한리우차병원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로봇 고관절 수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3일 한리우차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윌리엄 롱 박사가 로봇을 활용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최신 기술과 수술 방법, 이점 등에 대해 강연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개최돼 큰 호응을 얻은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대표 K컬처 행사로 서울 뷰티 메트로 팝업을 개최합니다. 누리하우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K-뷰티 컨퍼런스와 네트워킹, K-컬처, K-뷰티 체험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과 성수동 등 주요 지하철역을 컨셉으로 한 서울 체험존에서는 K-푸드와 카페 등 먹거리와 한복 체험과 전통시장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 56,300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인파워 브랜드의 레밍턴 헤어드라이기가 침수 방지 장치가 없어 사용 중 물에 빠질 경우 감전이나 전기 쇼크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월마트와 타겟,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리누드시의 시의원으로 한인 1세가 출마합니다. 조기승 미주 한인의 서북미 연합회장은 오는 23일 리누드 태권도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는 리누드에서 30년 가까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광역 시애틀 한인회장과 워싱턴주 대학체육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인사회 단합과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조 후보는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이사벨라 메타 후보와 겨루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상회담이 속속 열리고 있지만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가는 가운데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평범한 시민과 어린이들이 숨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LA에서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